네,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이고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만 집계가 됐는데 전현희 의원 후보가 17.43%로 2등. 어제 서울 지역에서도 경선에서 2등했는데. 자, 국민 여론조사 정봉주 후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8 한 자릿수대 득표율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가 19.0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잠시 후에 이제 여러 합계를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민 여론조사고요. 대의원 투표 조사 결과가 남아 있고 거기에 어제까지 서울 지역까지 경선의 누적 득표를 다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국민 여론조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인데 정봉주 후보이 6위로 떨어진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왜 저렇게 강한 발언을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정봉주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를 겨냥해서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비명계라든지 비문 쪽에 비명계 쪽에 있는 또 반명계 쪽에 있는 그런 표심들을 본인이 독점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린 거 아니었냐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전혀 정반대로 오히려 그게 독수가 됐다. 이게 그런 악수로 작용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지금 정봉주 후보가 한 자리가 저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전체 표심을 다 합했을 때 5등 안에 간신히 들거나 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 상태를 지금 저희도 지금 순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발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표까지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봉주 후보가 마지막에 던졌던 그 발언들이 본인에게는 결과적으로 본인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호 후보. 송영훈 대변인. 득표율은 어떠세요? 참 민주당이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에게 얘기하거나 또 기자에게 얘기하거나 다른 동료한테 얘기할 때 그 발언이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동안의 목발 경품 망언부터 시작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오랜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켜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도 이제 사석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대단히 순진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일관된 속성이 있어요. 즉 정봉주 전 후보는 말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득표율에서는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점이 결국에는 저 국민 여론조사는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실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혀서 그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10명 중에 1명의 지지를 받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즉 김두관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 아마 정봉주 후보의 저 여론조사 득표율이 큰 차이가 안 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날까지 누적으로 정봉주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가 14.17%였는데요. 지금 9.98%면은 벌써 자신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동안 얻었던 지지 중에 30%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타격을 컸던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얼마나 힘쏠림이 한쪽으로 심하게 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선희 변호사. 자, 앞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는 뭐 90%의 안팎의 높은 지지율로 일극 체제를 만들었다면 최고위원들도 결국은 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이번에 발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렇게 되면 강대강이죠. 제가 더더군다나 지금 주목하는 거는 전현희 후보가 사실은 6위에 있다가 지금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인자 발언 유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이 반응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몰표를 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올라타서 지도부에 입성했다고 치면은 그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센 발언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치는 어디로 갑니까? 정치는 더더군다나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미 이렇게 전현희 후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는 저는 이건 민주당의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전당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최고위원 후보 누적 집계 총 집계로요. 김민석 1위, 2위 전현희, 3위 한준호 의원 후보고요. 자, 4위 정봉주 의원이 11.70%로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6등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1등을 달리던 후보가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됐을까요? 그 사이에 지금 6등으로 낙선했습니다. 자, 한준호 다음에 김병주, 이현주. 예. 여성 후보가 2명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예. 4위가 김병주, 5위가 이현주, 6위가 정봉주가 됐습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시작하기 전에 입성한다고 장담하셨는데 왜 틀리신 겁니까? 저도 진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최고위원이 2분이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지금 후보가 지금 2위로 지금 당선이 됐고요. 사실 6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전현희 후보가 2등까지 치고 올라갔고 거기에 2등을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지금 그 6등으로 됐잖아요. 수직 낙하된 것이 이번 정봉주 후보의 그 발언,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아마도 이 배제 투표가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낙선, 배제 투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전현희 후보가 2등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인데 아마도 오늘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전현희 후보의 그런 가장 센 발언 이런 것이 지금 일반 여론조사 또 대의원 투표 그리고 서울에서 결정적으로 2등까지 올려준 그런 것들이 복합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당대표 연임인데 누적 득표율이 85.3%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5.4%. 지난번 전당대 2년 전 전당대회 때 77%를 얻었으니까 그때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결국 무난하게 당대표에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사실 이 3자 구도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2년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대표 연임도 확정된 마당에 본인의 말을 지키는 정치를 좀 해야 되겠죠. 본인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이제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의 민주당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야말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는 정말 민생의 장으로 나와서 여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정치를 반복한다면은 결국엔 현재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할 텐데 그 수락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추인 부의장 보시기에는 중간 지역, 그러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자층들이 사실 뽑아준 옹립해준 대표지만 이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경제 종부세 등등 이런 완화 이런 등등에서 이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목소리를 내왔단 말이죠. 오늘 연설에는 어떤 게 담길 거로 예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확장을 위한 목소리를 담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뭔가 그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아마도 마치 대선 후보의 공약을 내듯이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타 후보들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았었고 본인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수락 연설에서도 외연 확장이나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는 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포용하자라는 메시지도 던질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제 최종 득표율도 나왔는데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최종 득표율이 이제 42.1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선거가 37.9%였는데 약 5%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권리당원 투표율. 네. 그러니까 참여한 권리당원이 투표율이 그래도 꽤 늘어났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참여자 수도 거의 한 8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전과 비교해서 뭐 새로운 미래라든지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쪽으로 꽤 많은 수가 빠져나갔음에도 예. 불구하고 꽤 많은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연임에 뭔가 동의를 해준 그런 예.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탄력을 더 받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중도적 메시지, 외연확장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확정과 정봉주 후보의 최고위원 낙선 소식까지 정리해 드렸고요.